3교시에서는 과제 6에서 제시된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6의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이 동일한 자동차 A와 자동차 B의 연료 소비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1리터의 연료를 넣고 자동차 A는 9번을, 자동차 B는 16번의 주행거리를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로부터 두 자동차의 평균 연료 소비량은 같다고 말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5% 하에서 검증하여 보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는 자동차 A와 B의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의 문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동차를 실험하여 얻어진 것이므로 독립표본에 의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독립표본에 의한 두 개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독립표본 T검정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A의 자동차는 9번 실험하였으므로 표본 크기 N1은 9가 되고 B의 자동차는 16번 실험하였으므로 표본 크기 N2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산의 합동 추정량 SP의 제곱은 이와 같이 계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N1이 9고 N2가 16이며 분산 S1의 제곱은 4이고 S2의 제곱은 16이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분산의 합동 추정량 SP의 제곱을 계산하여 보면 11.826이 계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표준편차의 합동 추정량은 공통분산의 추정량의 제곱근을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루트 11.826을 계산하면 3.439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 차이는 두 표본 평균의 차이로서 14.5 마이너스 13.0이고 이것은 1.5가 됩니다. 즉, 두 자동차의 평균 연료 소비량의 차이는 1.5 정도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검정 통계량의 분모로 사용됩니다. 이때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는 공통표준편차의 합동 추정량 SP에 루트 1 나누기 N1 더하기 1 나누기 N2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SP가 3.439로 추정되었으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루트 9분의 1 더하기 15분의 1로 계산을 해보면 16분의 1로 계산이 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설 검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기무가설은 μ1과 μ2의 차이가 0이다. 즉 μ1과 μ2가 같다. 이고 대립가설은 μ1과 μ2의 차이가 0이 아니다. 즉 μ1과 μ2가 같지 않다. 즉 두 개의 모평균이 같지 않다가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분자는 표본 평균의 차이 x1바 빼기 x2바 마이너스 델타 제로이고 분모는 앞에서 계산해 놓았던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제로는 가설에 의해서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값은 1.5 마이너스 0 나누기 표준 오차인 1.435가 되어서 1.045가 되겠습니다. 이제 검정 통계량과 비교할 기각치는 양측 검정의 문제이므로 t2분의 알파를 구하면 되고 이때 자유도는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n1이 9이고 n2가 마이너스
16이므로 자유도는 2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23인 t분포표에서 2분의 알파 0.025가 해당되는 t값을 찾아보면 2.069가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절대값, 즉 t의 절대값과 t 2분의 알파를 비교하여 보면 t의 절대값이 t분의 알파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1.045는 2.069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두 모평균이 같다는 기무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H1을 기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두 자동차의 평균 연료 소비량은 차이가 없다, 즉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하여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은 우선 두 모평균의 차이 x1바 빼기 x2바에다가 t2분의 알파 곱하기 표준오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t2분의 알파 곱하기 표준오차 부분을 우리가 보통 표본오차라고 하는데 이 예에서는 t2분의 알파가 앞에서 2.069였고 표준오차에 해당되는 스탠다드 에러가 1.435였으므로 두 개를 곱하면 2.96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신뢰 하하는 1.5 마이너스 2.969가 되어서 마이너스 1.469가 되고 신뢰 상하는 1.5 더하기 2.969가 되어서 4.469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모평균의 차이의 경우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에 가설검정과 마찬가지로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통해서도 두 모평균의 차이가 0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즉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예에서는 편의상 두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가설검정을 수행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T검정의 경우에는 분산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따라서 두 모분산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참조로 두 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을 앞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무가설은 두 모분산이 동일하다 이고 대립가설은 두 번째 집단의 모분산이 첫 번째 집단의 모분산보다 크다와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F는 두 표본 분산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F 통계량을 계산할 때는 분산이 더 큰 것을 분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설검정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16이고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이 4이므로 두 분산의 비율인 F 통계량은 4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과 비교할 F 통계량, F 기각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유의 수준을 0.0으로 할 때 분자의 자유도가 두 번째 집단이므로 N2-1, 분모의 자유도가 N1-1인 경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 알파가 0.05이고 분자의 자유도 15, 분모의 자유도 8인 경우를 찾아보면 F 값이 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검정을 수행해 보면 우리가 구한 검정 특이랑 F가 기각치 F 알파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예에서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개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하고 두 번째 집단의 모분산이 첫 번째 집단의 모분산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는 편의상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T검정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6의 문제 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2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을 두 조각으로 쪼개어 한쪽은 생으로 다른 한쪽으로 볶아서 각각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의 함량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단백질 함량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예의 경우 하나의 땅콩으로부터 두 개의 값들이 얻어졌기 때문에 즉 짝지은 표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개의 평균을 비교하는 문제는 대응표본 T검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짝지은 표본들의 차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를 보면 생땅콩과 볶은 땅콩, 즉 XY와 그것들의 짝지은 차이 D라는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된 D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의 여러가지 통계량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이제 여러가지 기술 통계량들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본 크기는 n은 10이 되겠습니다. 즉 자료의 개수는 10개입니다. 표본 평균의 차이는 di들의 합계를 10으로 나눈 것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 놓은 차이 변수 d를 전부 더하고 10으로 나누면 즉 합계가 39이므로 39 나누기 10이 되어서 3.9가 되겠습니다. D의 표본 분산은 D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3.9의 제곱 등을 전부 계산하면 편차의 제곱의 합은 692.9가 되고 이것을 n-1인 9로 나누면 76.98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의 표준 편차는 D의 분산을 제곱근을 취한 것이므로 루트 76.989를 하면 8.7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는 대구표본 T검정의 경우에는 D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서는 8.774 나누기 루트 10을 계산하면 2.775가 되고 이 표준 오차는 나중에 검정통계량 T의 분모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계산된 것들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가설은, 기무가설은 뮤x와 뮤y의 차이가 0이라는 것, 즉 뮤x가 뮤y와 같다이고 대립가설은 뮤x와 뮤y의 차이가 0이 아니다, 즉 뮤x와 뮤y가 같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D의 평균 뮤D가 0이라는 기무가설과 D의 평균 뮤D가 0이 아니라는 대립가설을 검증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검정 통계량 T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D바가 3.9이고 델타 제로는 문제에서 0으로 주어지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산해 놓았던 표준 오차 SE는 2.775이므로 검정 통계량의 값은 1.41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각치 T2분의 알파는 지금은 양측 검정에 해당이 되므로 유의수준 0.0y에서 T2분의 알파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n-1이므로 9인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유도가 9인
0.02를 찾으면 부록의 표에서 2.2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t의 절대값과 t 2분의 알파를 비교하면 되는데 t의 절대값 2.41이 t 2분의 알파 2.26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립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무가설을 채택함으로써 담백질 함량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즉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의 경우에 무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관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의 경우에 무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관은 D바, 즉 D라는 변수의 표본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곱하기 표준오차 SD 나누기 루트 N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T 2분의 알파 곱하기 표준오차 부분을 표본오차라고 부르고 있죠. 이 표본오차를 계산해 보면 2에서는 T 0.025 자유도 9가 2.26인 것을 앞에서 찾아 놓았고 D바의 표준오차가 2.775이므로 그 값을 곱해보면 5.037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바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해보면 신뢰 하한은 3.9 마이너스 5.037이 되어서 마이너스 2.377이 되고 신뢰 상한은 3.9 더하기 5.037이 되어서 10.17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뢰 구간, 즉 신뢰 하한과 상한 사이에 0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이 예의 경우에는 무평균의 차이가 0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즉 무평균의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한 계산 과정을 세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서는 두 개의 대응되는 변수를 각각 서로 다른 변수로 입력해 둬야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스텝의 인풋 명령문에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로 두 변수를 입력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차이 변수를 x-y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초 통계량들을 살펴볼 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먼저 프랑 민즈 명령문으로 기술 통계량들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프랑 민즈 명령문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지정함으로써 통계량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보면 n은 표본 크기, 미는 최소값, max는 최대값, sum은 합계, min은 평균, CSS는 수정 제곱합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분산과 공분산의 분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var는 분산, std는 표준 편차 등을 출력하도록 지정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var 명령문에는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결과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응표본 T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프락 T테스트 명령문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 paired 명령문으로 두 변수를 스타 표시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x 스타 y와 같이 두 변수가 짝지어져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 프로그램을 한 대응표본 T검정의 결과가 화면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표본 크기 n이 10이고 평균 차이의 평균이 3.9 그리고 평균 차이의 표준 편차가 8.774 표준 오차가 2.775 정도라는 것 등이 자세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이 신뢰 하한이 마이너스 2.3768이고 신뢰 상한이 10.1768이라는 것이 앞에서 계산된 것과 동일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값 1.41이 계산되어 있고 자유도 df가 9라는 것과
p-value가 0.1934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p값이 유의수준 알파 0.05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역시 EA를 통해서도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우평균의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또한 프락 t-테스트를 사용하면 평균 차이 변수, 즉 D라는 변수에 대한 분포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하여 줍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평균이 0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따라서 두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과제 4, 5, 6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들을 1교시, 2교시, 3교시 동안 풀어보았고 그러한 내용을 세스로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잘 기억하여 두고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과 연습 문제 그리고 과제의 내용들을 자세히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치룰 중간고사를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